한 방울로 앞으로 발생할 나의 질병을 모두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피 한 방울이 제공하는 당신의 건강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피 한 방울이 가진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의 전영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DNA나 RNA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연구 분석하면서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DNA나 RNA가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피 한 방울만 가지고 생로병사에 관련된 여러 질병들을 250가지 정도 이상을 한 방에 진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홍보를 활동을 하고 다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 회사 자산 가치가 거의 1조 원 이상까지 급격하게 급부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는 혈액 한 방울 갖고 250가지 정도의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전부 다 허위였고, 오늘 논문의 내용이 이제 혈액 생검이라고 하는 분야예요. 현재 21세기에서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이에요. 우리나라의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로지 관련된 회사들이 이쪽 부분에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2025년 정도 기준으로는 1.2조 원 이상의 경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성장 속도로 보았을 때는 그보다도 더 높은 시장 규모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혈액 생검 분야가 무엇이냐? 우리 몸 중에 이 혈액에 돌아다니는 다양한 물질들이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존재를 합니다. 혈장이라고 하는 액체 부분에 돌아다니는 DNA나 RNA나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그 물질들의 근원이 되는 여러 가지 조직 장기들,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뇌라든지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혈액 생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 생검의 대표적인 연구 사례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비침수적 방법으로 혈액 생검을 하면 산모의 임신 주령이라든지 혹은 산모가 조산을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사이언스에 2018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혈장에 돌아다니는 RNA가 그런 임상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처음으로 밝힌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RNA는 인간의 혈액의 혈장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정설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RNA를 분해하는 효소가 혈액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RNA는 혈액에선 정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2018년도에 발표된 이 논문이 RNA를 이용을 해서 뭔가 임상학적으로 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힌 굉장히 센세이션한 논문이었어요. 강장 내용은 단순합니다. 뭐냐면 각각의 약 한 400명 이상의 산모들을 전부 다 리크루트를 했고요. 그렇게 리크루트된 산모들에서 각각 임신 주차별로 혈액을 계속해서 채취를 했어요. 그 혈액에서 RNA를 정제를 하고 RNA의 양을 어떠한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약 30에서 40가지 정도가 해당되는 임신 관련된 태아의 특이적 RNA가 산모의 혈액에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게 임신 주차별로 뭔가 특이적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러한 특정 패턴을 이용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임신 주령을 알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논문에서 이야기했던 대답은 아직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잘 몰라. 하지만 존재는 해. 라는 게 현재까지의 기술 수준이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연구를 하다 보면 아마 도대체 왜 존재를 하고 더 정확하게 질병이나 진단 쪽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더 연구해서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에서 RNA를 발견하고 이용한 이 논문 이전에는 혈액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DNA였어요. 혈액의 혈장에는 DNA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DNA가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발병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DNA가 혈액생검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적이고 굉장히 많은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DNA를 이용해서 진단할 수 있거나 질병의 예후를 측정할 수 있는 질병 가짓수는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RNA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RNA 같은 경우 성공만 한다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질병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RNA는 그동안 연구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혈액생검 분야라든지 이런 방사선 항암 치료라든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활발하게 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이에요. 많이 들어보셨던 게 뭐냐면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휴먼 지놈 프로젝트인데 2001년도에 인간의 몸이 갖고 있는 DNA에 염기서열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조사를 하기를 원했어요. 실제적으로 약 10년이 걸렸고 그리고 약 3조 원 이상의 돈이 투여가 됐어요. 현재 NGS 방법, 즉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방법은 한 명의 게놈이라고 하는 부분에 DNA 염기서열을 다 조사하는데 약 100만 원이 들지도 않고 분석 결과까지 약 일주일 정도 안에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생검이 가장 많이 응용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암 치료에 관련된 분야 중에 많이 응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맞춤형 항암 치료라는 개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폐암 환자가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폐암이라고 진단을 받으시면 그 폐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질병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같은 종류의 같은 방식의 항암 치료를 수행하게 됩니다. 어떤 여러 명의 사람이 두통을 앓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아스피린을 먹어야만 두통약이 잘 되고요. 어떤 친구는 개보리를 먹어야지만 두통약이 잘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암 치료가 듣는 환자가 있고 어느 환자는 항암 치료가 안 듣는 환자가 있어요. 예전에 같은 폐암이라고 생각되었던 환자분들이 실제는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은 폐암 환자라고 할지라도 각기 다른 종류의 항암제를 트리트를 해야 그 항암제가 정확하게 잘 워킹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맞춤형 치료라고 하는데 맞춤형 항암 치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현재까지 그 맞춤형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항암 요법 치료들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의 DNA에서 만약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폐암 특이적인 돌연변이가 많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이분은 폐암일 확률이 높다. 아니면 폐암에 걸리는 환자라도 항암 치료 후에 폐암 특이적 돌연변이가 혈액에서 많이 돌아다니면 이분은 폐암 자체가 치료가 되지 않았구나. 혹은 만약에 폐암 특이적 돌연변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면 암이 치료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맞춤형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맞춤형 항암 치료가 혈액생검 분야와 결부되어서 많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 자체가 아직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치료 방법에서는 한 번도 이야기가 된 적이 없었다가 작년에 이제 저희 성균관대학교 그룹과 스탠포드 그룹 간의 공동 협업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 어떤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방사선 항암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마커가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혈액생검을 이용해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그 특정 돌연변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화학적 요법형 항암 치료든 여러 가지 하는 셀렉션 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이 될 거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가 이야기했던 어떤 피 한 방울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기술력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ml 정도의 물 한 모금 정도의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의 혈액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암의 진단이나 DNA나 RNA를 충분히 뽑을 수 있고 기존 연구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든 학문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실이 발견이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검증을 하고 이게 실제 정말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연구를 합니다. 어쩌면 약 10년 후에는 저게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년 후에는 저 논문이 굉장히 선지자적인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의 예상과는 다르게 현재 과학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질병 치료 모니터링에 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